루이스와에게 협조해라. 아버지. 너의 죄를 눈 감아주기로 했다. 죄라뇨? 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김우라, 이번 기회에 세상 사는 요령을 배워두도록 해라. 아버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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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상황 파악이 되나? 똑바로 봐. 그날 안가에서 죽은 경찰이다. 네가 안가의 위치를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네가 죽였다니까. 안 그럼 내가 죽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정말 그랬을까? 정말 네가 죽을 것 같았어. 자백한 거야.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잖아. 어떻게든 그 자식들 환심을 사서 그 쓰레기 같은 특종 하나 날려서 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너는 반역자다. 테러 분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접선했으며 특무대의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엔 경찰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 그것도 모자라서 적들의 선동에 놀아나 적성국 중국에게 이따위 기사를 넘기려고 했어. 너는 테러 분자에 포섭된 반역자다. 반역이 아니야. 내게 적용될 죄목은 국가 반역죄다. 반역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고집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너의 아버지의 엔도가 깎여서 온전하실 수 있을까? 뭐?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는데 자리를 보존하실 수 있을까? 실각이라도 할 거란 말이냐? 그래. 실각하실 거다. 네가 쓴 기사를 읽어봤다. 너는 아직도 그제 진면목을 다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기사에 나오는 이회영의 유일한 직책 1907년 상동학원 학감. 우리가 고작 학감 하나가 두려워서 이 난리를 친다고 생각하나? 고종망명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 일본이 조선의 황씨를 핍박해서 강제로 나라를 빼앗은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맞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다가 아니라고. 우리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청나라나 러시아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야. 역시 가장 위협적인 적은 조선이었어. 합방을 이루기까지 10여 년간 조선의 저항은 생각보다 강력했어. 그게 이회영과 무슨 상관이야? 위로는 고종, 아래로는 농민. 의병이라 자처하는 비적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저항은 망해가는 나라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조직적이고 강력했어. 위와 아래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야.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조선인들이 존경할 만한 가문에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싶은 공명심이 없는 인물. 언제나 배후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일본에 대한 저항을 사주하고 조장해 나갈 치밀함을 가진 인물. 누구겠나? 그게 우당의 방식이죠. 그는 늘 배후에서 움직였어요. 난 과거나 지금이나 어떠한 직책도 맡은 적이 없어. 당연히 물증도 없었지. 우리도 고종망명 사건이 터진 후에 이회영의 실체를 알게 됐어. 고종의 측근들이 자백하는 그자의 행적은 충격적이었지. 얼마 후 이회영에 관한 기록은 총독부로 이첩되어 일극기밀에 붙여졌다. 너는 우리 일본이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들춰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려해줄 때 순순히 들어. 그러면은 너도 아버지도 다 무사하다. 미스와 말해. 고종은 독살된 것이냐? 나는 이회영에 관해서만 알 뿐 궁궐일에 대해서는 모른다. 허나 내가 확실히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너는 그것을 알 수도 없거니와 알 필요도 없다는 거지. 어째서? 너는 결국 일본인이니까. 말해라. 고맙구나. 프랑스 경찰에서 연락이 왔나? 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목일하겠답니다. 좋아, 바로 출동한다. 네. 모두 도망간 것 같습니다. 멀리 못 갔어.
계속 쫓아. 계속 뛰지 말고. 똑바로 가! 바보 같은 자식. 정면 똑바로 봐! 손력 올려, 손력 올려! 자, 준비. 예. 됐어. 이야! 조금만 가면 중국령이에요. 더는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막혔어요. 빌어먹을. 아버지. 자, 내 총을 다오. 정화야. 제대로 걸려들었어. 좀 더 빨리 달리. 어서 빠져나가십시오.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동경으로 들어가시도록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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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습니다. 기무라가 사라졌습니다. 뭐? 기무라가 사라져? 고초가 심했을 걸세. 보복할 생각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네. 언젠가 자네 팬이 자유를 찾을 때, 그때는 꼭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길 바라네. 난 기자를 그만두었다. 내가 알고 있던 일본은 이제 없었다. 난 무작정 상해를 떠났다. 이듬해 1월 일본은 상해 사변을 일으켰고 승리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일본은 천장전에 맞춰 상해 홍구공원에서 전승기념식을 열었다. 김구의 한인 애국단 소속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다. 시라카와 요시노리 육군대장이 죽고 수많은 고위 인사들이 중상을 입었다. 난 대륙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이회영을 잊기 위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회영은 커져갔고 나는 작아져만 갔다.
죄책감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명예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난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해 가을, 난 상해로 돌아왔다. 이 비서, 누가 왔는지 보거라. 기자님, 잘했었냐? 그럼요. 이제 아주 오신 겁니까? 아주 가신댄다. 예? 상해 집 정리하고 일본으로 들어가신대. 참, 미수와 소자 소식은 들으셨어? 아니요. 지금 징역을 살고 있어요. 네? 홍보공원 기념식 때 경비 책임을 맡았거든. 육군 대장이 죽어버렸으니 모가지가 10개라도 남아나질 않겠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대더니 사필 규정에 자업자득인 게죠.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사장님, 가시죠. 아참, 규서야. 예, 혹시 우당 선생님 소식은 들은 거 없니? 예, 전혀요. 죽었다는 얘기는 없으니 어디선가 또 뭔 일을 꾸미고 있겠죠. 아버지! 장황량 장군의 전가를 갖고 왔습니다. 선생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주로 오십시오. 모쪼록 우리와 조선이 힘을 합쳐 일본을 격퇴하기를 기대합니다. 누구? 중패, 오랜만이다. 아버지. 버리긴 뭐해서 갖고 있던 것뿐이에요. 이혜영이라는 자 만나보니 어떤 사람이더냐? 바보였어요. 불가능한 꿈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진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꿈이 있습니까? 전 있었습니다. 뭐냐? 진실이요. 진실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깟 진실이 뭐라고요? 목숨이, 가문과 조국의 명예가 그깟 진실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정신 차린 거죠. 아버지 덕분에요. 준배, 덕분에. 전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쪽에 2개째 있는데? 아, 잘 먹는다, 규현이. 준비, 시작!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분을 이렇게 상해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별 말씀을요. 휴가 받은 셈 치고 왔습니다. 정황랑 휘하에 잠입해 있는 제 부하가 보내온 기밀 보고서입니다. 이자가... 네. 이혜영이 조만간 만주로 간답니다. 만주 군벌 장항량, 치와의 당치우, 여기에 조선의 독립군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 앉지. 면 먹었습니다. 앉아, 이 사람아. 내 자네에게 도움을 줄까 해서 왔는데 뭘 그렇게 놀래나? 우리 아들이 자네에게 각별히 신세를 지지 않았나? 잘못했습니다. 뭘? 일개 소자의 신분으로 감히 반역죄에 운운하며 아드님을 곤경에 몰아넣고 카카를 능멸했습니다. 아는가? 죽여주십시오. 내 아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친 것 같다고. 어릴 적부터 기자 말곤 다른 꿈이 없던 놈인데 저러다 폐인이라고 될까봐 걱정이야.
내 마음 같아서 너를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속이 시원치 않지만 아무리 봐도 이회영이 잡는 사냥개로 너만한 놈도 없어. 이회영 말입니까? 이회영이가 곧 만주로 갈 거라고 한다. 만주? 이회영이가 만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잡아 예, 카카. 그놈을 잡지 못하면 너도 살아서 조선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다. 근데 오빠들 이따 밤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 근데 선생님, 제가 손님을 데려왔는데. 김우라. 선생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그동안 어찌 지냈나? 일본으로 간 게 아니었나? 그게 저기...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반가운 손님이 왔으니 소풍이나 나갈까? 동경에 가서 공부를 더 해볼까 합니다. 그래, 자넨 훌륭한 학자가 될 걸세. 나도 이제 멀리 떠나게 될 것 같아. 떠나신다고요? 이 늙은이도 아직은 할 일이 남은 것 같군. 이게 우리 마지막이 되겠네. 어떤가? 평화롭지 않은가?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마을도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지. 마을을 만들어요? 호남성 한수연에 있는 횡도촌이란 곳인데 함께 농사 짓고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 마을이었지. 횡도촌이 오래가지 못했지만 난 아직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네. 그런 마을들이 수십 수백 개가 모여 만든 자율과 분권의 나라. 누구도 억압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억압당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사는 나라. 해방이 되면 내가 살고 싶은 조선의 모습일세. 누구도 억압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억압당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 불민한 사람의 얘기를 다시 쓰게 된다면 그 마을의 풍경도 한 토막 넣어주게. 내 인생은 비록 피로 물들었지만 내 꿈은 그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을. 뜨거워라. 소풍이라면서요. 소풍 나와서 구경만 하실 거예요? 저놈
또 장난. 떠나시기 전에 한번 뵙고 가십시오. 이석영 어른이 계신 곳입니다. 고맙네. 잘 가게. 떠나기 전에 뵙고 가다니요? 누가 떠나요? 안 됩니다. 만주라니요. 선생님,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언제 위험하고 안전한 거 따지며 살았는가? 하지만 선생님, 만주는 지금 전쟁터라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는 걸세. 만주의 중국군과 동포들을 귀합해서 요동에 한중연합전선을 만들 것이네. 차라리 저와 정기가 대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닐세. 이미 중국 쪽과 결정이 난 사안일세. 선생님. 지금 이 순간에도 장래가 구만리 같은 수많은 청년 동지들이 일제에 맞서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네. 그런데 이제 70을 바라보는 내가 편히 발 뻗고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만주는 나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이네. 설령 일이 틀어진다고 해도 내 동지들의 피가 배어있는 만주 땅에 머리를 베고 죽는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 먼저 가서 털을 잡고 자네들을 부를 테니 예서 잠시 기다리게. 저는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정화는 귀청이 함께 예서 오빠들을 돕거라. 아니요. 갈 겁니다.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안 된대도 그러는구나. 전 갑니다. 정화야. 아무리 선생님 말씀이라도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게냐? 선생님의 죽을 자리가 만주라면 제 죽을 자린 선생님이니까요. 정아야. 왜 그래 임마. 내가 뭘. 선생님께 대든 그 태도는 뭐고 죽을 자리 어쩌고 한 건 또 뭐냐? 정아야. 네가 선생님께 한 말 무슨 뜻이야? 아무 뜻 없어. 말해봐. 네가 얻고 싶은 게 뭐야? 자유. 자유? 자유롭게 사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 누군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때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자유이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자유. 그렇게 싸우다 죽는 것 또한
자유이다. 자유를 위해 죽을 자유. 내가 선생님께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이행이 어디 있는지 말해! 고정하세요. 윤봉길 사건 이후로 임종이 그 흑색 공포 다니고 죄에다 넙죽 엎드려 있는 판에 그 어린 것이 우당 있는 곳을 어찌한다고. 정말 몰라? 모른다. 이 자식. 아니 남의 사무소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오? 자, 이부터 얼른 나가서 일 봐. 어서! 아니 이 사람이 돈벌레 같은 자식이 감히 나한테 기어오르나? 기어올라?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당신이 아직도 특무대 요원인 줄 아나? 경찰을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진정하시오, 미스와 소찬. 나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이회영이 못 잡으면 내가 죽거든. 잘 들어. 내가 이회영이를 잡으면 너하고 네 아버지는 산다. 그러나 내가 이회영이를 잡지 못하면 너하고 네 아버지는 내 손에 죽는다. 그러니 이회영이 그림자라도 보이면 내게 연락해. 계십니까? 누구세요? 어르신 계십니까? 누구시냐고요? 나는 누구시오? 어르신. 형님, 형님, 자네! 형님,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닐세. 이렇게 강건한 아우님 모습을 보니 내 시름이 싹 가시는구만. 비록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 나나 가문과 형님들께 누를 끼친 죄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죽어 썩어 문드러지고 지옥에 갔다 한들 어찌 죄를 감당하겠습니까, 형님? 아니야. 우리 모두 자네에게 감사하고 있네. 조상님들도 우리를 잘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야. 만주에 가서 부디 대업을 이루시길. 구파와 정화는 아무래도 못 나오는 모양이구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올 겁니다. 아일세, 만주에서 보세. 저 선생님. 잠깐만요. 또 늦었습니다. 이제 왔구만. 네, 정화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구나. 어렵게 구했다. 고마워요. 대체 무슨 일인가? 흑색 공포단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뭐라고? 홍동지, 이 어르신을 우리가 갈 때까지 안전하게 모시도록. 예. 아니, 이건 규창인, 걱정 마십시오. 오늘 밤 배편으로 대련으로 갑니다. 내가 이유행이를 잡으면 너나 네 아버지는 산다. 그러나 내가 이유행이를 잡지 못하면 너나 네 아버지는 내 손에 죽는다.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1932년 4월) 마침내 일본군이 중국 상해를 점령했다.
만주 사변을 일으킨 지 약 6개월 만이었다. 천황의 생일을 맞아 일본군 전승 기념식이 홍코우 공원에서 성대히 열렸다. 식이 한창일 때 한상에 폭탄이 터졌다.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 즉사하고 일본군 장성 다수가 중상을 입었다. 상해의 일본 영사관은 이회영 등이 이끄는 아나키스트 조직 흑색 공포단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 그때 로이터 통신사에 성명서 한 통이 배달됐는데 임시정부 국무위원 김구가 보낸 것이었다. 김구는 자신이 한인 애국단원 윤봉기를 시켜 거사한 것이므로 다른 조선인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흑색 공포단원이었던 정화암과 백정계는 실제로 홍코우 공원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흑색 공포단의 재정위원으로 무기와 자금을 담당하던 중국인 아나키스트 왕아초가 입장권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런데 왕아초가 입장권을 제때 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흑색 공포단은 거사에 실패하고 만다. 왜 이회영은 임시정부와 따로 활동했을까?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상해에서는 새로운 독립투쟁기구 결성을 위한 임시의정원이 소집됐다. 이때 이회영은 만주 대표로 참가했다. 많은 지사들이 임시정부를 주장했으나 이회영은 지위와 권력 다툼에 빠질 우려가 있는 정부 형태 대신 독립운동 총본부 결성을 주장했다. 이회영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국제연맹에 조선의 위임 통치를 청원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자 많은 지사들이 격분했다. 임시정부는 극심한 내분에 휩싸였다. 이회영은 결국 임정을 떠나 북경으로 갔다. 이곳에서 무장투쟁론자인 신채호, 김창숙 등과 함께 독립투쟁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북경대학에서 루신, 러시아 아나키스트 예르센코 등과 교류했고 한때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졌으나 소비에트 혁명 후 획일적인 러시아의 모습에 실망했다. (1923년) 마침내 이회영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다.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리를 실천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획일성을 피하고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아나키즘을 투쟁 노선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아나키즘은 모든 권위에 반대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바탕에 궁극적으로는 인간 해방을 꿈꾸는 사상이었다. 이회영은 아나키즘을 독립투쟁 과정뿐 아니라 해방 조국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했다. 57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아나키스트 이회영.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그런 별이 되고 싶었다. 보이지 않는 검은 별 말이다. 적부가 만주로 떠났습니다. 어딜 갔다고? 정씨!